오늘장 클린업입니다. 오늘의 모멘텀 황민혁 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에 모멘텀들이 많이 있나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모멘텀 중에 본다면 증권주들도 많이 올라왔었죠. 그리고 건설주들도 최근 들어서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그거보다도 이제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조선주들도 어느 정도의 저점을 잡고, 반등에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장에서의 모멘텀은 조선주들이 현재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저가 매수가 과연 가능할지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조선주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역배열에서 이제 지금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믿고 좀 사와도 괜찮을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조선주 전반에 봤을 때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좀 분석 들어볼까요? 네, 이제 조선업종을 바라봐야 되는 세 가지 모멘텀을 말씀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모습이죠. 기관 쪽에서도 역시 이제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붙고 있고 또 외국인 쪽에서도 이제 매수세가 점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주가 이제 어느 정도의 바닥 인식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역시 이제 매수세가 붙기 시작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역시 이제 낙폭이 너무 컸습니다. 지난해 10월 고점 대비했을 때 상당 부분 주가가 낙폭이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올 때 공매도 물량들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저점에 대한 인식이 발생되는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쇼커버링 물량들도 일부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네. 지금 두 번째 낙폭 과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두 번째 모멘텀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봤을 때는 역시 이제 업황은 분명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과거에 실적이 잡혔던 그 저가 수주에 대한 그 물량들 때문에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기대치보다는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씩 점차 소멸이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털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들은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다. 이 세 가지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여름에 랠리를 보이고 나서 3분기도 4분기도 실적이 실망스러웠는데 무엇보다 올해 1분기의 어닝 쇼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낙폭 과대가 되고 좀 가격 매력을 볼 때가 됐다는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트리오 종목으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선주 가운데 대형주 트리오면은 좀 한 가지 종목이 빠져야 되는 건가요? 일단 세 종목을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네네. 지난해도 이제 상승 랠리를 이끌어왔던 대표적인 기업들, 첫 번째가 대우조선해양이고요. 두 번째가 삼성중공업, 세 번째가 현대중공업입니다. 네. 현대미포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네. 세 가지 종목이 올라왔는데요. 대우랑 삼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선도하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좀 봐도 될까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이 좀 강하게 탄력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대장주의 역할을 했지만 예. 지금은 또 변할 수가 있다는 거, 이 부분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늘 60일 이평선 회복 시도에 나섰는데요. 한번 이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대우조선해양 다들 아실 겁니다. 굳이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조선하고 해양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이 기업의 대표적인 강점으로 본다면 LNG선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강점을 좀 지니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컨테이너선, 그리고 유조선, 말씀드렸던 LNG선이나 그리고 자동차 운반선 이런 부분들도 역시 같은 포트폴리오 안에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대표적인 조선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삼성중공업인데요. 삼성중공업 어떻습니까? 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역시 이제 조선 해양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과거에 이제 주가가 지난해 랠리를 펼칠 때 역시 삼성중공업의 상승 탄력도 돋보이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역시 이제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드릴십 부분에서 수주 강점을 좀 지니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이 현대미포조선을 제치고 올라왔는데요. 현대중공업 특성 알아볼까요? 네, 현대중공업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1위 조선업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선업 쪽에 수주가 발생이 되면은 현대중공업 쪽에 물량이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많이 발생되는 기업이고요. 역시 이제 현대중공업은 또다시 이제 다른 쪽에서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조선업종 그리고 비조선업종에 대해서
매출이 좀 다변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또 정유 쪽에서의 매출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뭐 정유업체로 본다면 현대오일뱅크가 있겠죠. 그래서 현대오일뱅크 쪽에서의 정유 부분에서의 매출도 약 48% 정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 이 기업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건 정유업체 자체도 업황이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다. 뭐 그 정도로 봤을 때는 현대중공업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2분기 어닝 쇼크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뭐 실적으로 본다면 사실 이제 2분기에도 실적이 그렇게 개선되는 모습은 나타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 조선주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과거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돌아가기 전부터도 당연히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분기 역시도 실적이 눈높이는 이미 좀 낮아지긴 했지만 그만큼의 충족시킬 만한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더 빠져 내려온 거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2분기 실적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과 디스카운트가 소멸되는 구간으로 그렇게 해서 저점 매수에 대한 전략으로. 그럼 하반기에는 반드시 좋아진다는 컨센서스가 시장에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3분기 정도로 본다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과거의 저가 수주에 대한 물량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게 조금씩 소멸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은 회복되고 있다. 네, 그래서 업황도 지금은 어느 정도 유럽 경기도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해 본다면 그리고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은 단순 모멘텀으로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략보다는요. 지금 가격이면 충분히 천천히 분할 매수 접근으로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주가 주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공매도가 많았다는 얘기를 아까 해주셨는데 지금 아직 뭐 특별히 쇼커버링에 대한 어떤 기사화가 되는 지금 순환매 차원이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는 전문가분들이 계시는데 기사화는 아직 특별히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하게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이 있었나요? 아니면 전반적인 공매도라고 봐야 될까요? 네, 조선업 전반적으로 다 공매도가 이제 많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쇼커버링이 지금 이제 얘기가 사실 나오고 있지 않은 이유는요. 이미 다 진행되고 나서 보통 이제 뉴스화가 됩니다. 그럼 이제 공매도가 진행이 되는 그 구간에서 이미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그 구간에서 공매도가 출회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요. 이미 꺾인 시점에서 공매도 출회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이미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또 이제 나중에 거의 뒷북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 물량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트리오 구성됐는데요. 이 중에서 투자자분들 이제 좀 저가 매수 확실히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하나 딱 골라주실 텐데 홈런 종목 뭘까요? 네, 오늘 장에서 조선업 세 가지 기업 중에서는 현대중공업을 꼽아봤습니다. 예. 현대중공업 어떤 그 근거로 이 종목이 가장 저가 매수할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는지 들어볼게요. 네, 역시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면요. 만약에 이제 그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LG전자가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주가가 밀렸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시겠습니까? 비슷한 폭으로 밀렸다고요? 그러면 LG 쪽이 지금은 조금 턴어라운드 주식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서 저는 LG 쪽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제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예. 매수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1등 기업을 매수하는 게 안정적이라는 그렇죠. 예, 거죠. 그런 또 차원도 네. 있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런 구간에서는 1등 기업 쪽으로 매수세가 먼저 이제 쏠리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도 예. 지금은 이제 올라가는 모멘텀이 아니고 지금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디스카운트 된 상황에서 주식을 매수한다면 당연히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 현대중공업 쪽으로 매수세가 앞으로 또 붙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뭐 가장 큰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먼저 이제 현대중공업은 낙폭이 컸습니다. 지난 이제 10월 고점 대비했을 때는 거의 이제 41%나 디스카운트가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기업을 물론 아직까지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뭐 지금 현재 조선주를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인식으로 모아갈 전략이시라고 한다면 뭐 41%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하면 지금 충분히 현재 바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저점 인식은 가능한 자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발생됐다고 해서 그게 전체 매출로 바로 잡히는 게 아니죠. 선박을 건조할 때까지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수주가 잡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역시 이제 3년 전이나 그 전에 이제 저가 수주가 발생했던 부분은 아직까지도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만 네. 지금 어쨌든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수주 목표 어느 정도 달성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수주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과정에서 본다면 이런 어느 정도의 그 디스카운트 요인들은 조금씩 소멸되고 있다.
그 업황 개선과 함께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들어서 뭐 증권사에서의 보고서 역시도 뭐 실적 2분기 실적은 상대적으로 좀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졌지만 그에 대한 충분히 충족할 만한 그런 그 정도의 실적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이제 관점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본다면 역시 이제 뭐 수주에 대한 모멘텀인데요. 뭐 지난달 같은 경우에 월별 신규 수주 규모 자체가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25억 2천만 달러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이제 수주 모멘텀 하면 당연히 1등 기업 쪽으로 먼저 몰리게 되는 건 당연한 현상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현대중공업이 역시 이제 가장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 수주로 봤을 때도 가장 좀 부각이 됐다는 말씀까지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가장 부각된 수주도 나타났었다. 올해 좀 지난해보다는 수주가 좀 부진한 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는데 수주 올해 들어서 좋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 차트 보겠습니다. 전략 세워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그 실적과 수주 사이의 그 괴리감을 그에 따른 우려감을 이제 클라이막스 지나고 바닥은 잡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사실 이제 주식시장 안에서 바닥이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만 뭐 지금 구간에서 말씀드리면 바닥이라는 인식보다는 저점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이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는 왔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제 뭐 삼성중공업이나 그다음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 대형주입니다. 그죠?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은 그리고 많이 깔려 있는 종목들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큰 수익을 내겠다 그런 전략들보다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모아가면서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분명히 맞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현대중공업 차트인데요. 좀 긴 흐름으로 보더라도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제 상승 랠리를 이어오다가 올해 들어서 계속 지난해 이제 10월 고점을 끝으로 주가가 밀려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실적 쇼크에 대한 우려감들이죠.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유럽도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잡음이 조금 있는 상황.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선업체들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 보게 되면 상당 부분 주가는 많이 밀려 내려갔고요.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최저점이 지금 현재 16만 1,500원짜리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너무나 많이 밀려 내려갔고 지금 최근 들어서 뭐 기관 쪽 그다음 그 외에 이제 투신 쪽이나 그쪽에서의 수급 주체들이 조금씩 매수를 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저점 찍고 다시 한 번 반등 주고 나서 한 번 더 밀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저점 자체가 이전 저점 7월 11일 날 저점보다 좀 위에서 형성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올라오는 흐름, 즉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중 바닥의 흐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 0.8%대, 오늘 이제 장중에는 조금 더 올라서는 모습이 나왔는데 시장이 좀 밀리면서 같이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뭐 현재 밀렸다고 하더라도 큰 흐름의 변화 자체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만약에 매수 접근을 말씀을 드린다면요, 한 17만 원 정도에서 17만 원 2천 원 정도 자리. 지금 아직까지 충분히 매수 접근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실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잡아드리면요. 물론 이제 뭐 길게 끌고 가면 충분히 높은 목표가를 제시해 드릴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 첫 번째 목표가를 잡아드린다면 21만 원 정도 자리가 현재권에서는 적절한 목표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손절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옆으로 이제 횡보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흐름 안에서 본다면 바로 이제 두 번째 저점을 형성시켰던 자리가 16만 4,500원이거든요. 16만 4,500원 정도 자리를 적절한 손절가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횡보가 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 갖고 계세요? 사실 횡보가 길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오히려 더 저점을 확인하는 구간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횡보하는 구간이 좀 길어진다고 한다면 그 자리 안에서 분할 매수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좀 확대시키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은 차분한 대응으로 이 종목 조선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문가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선주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저가 매수에 동참해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다소 좀 윗꼬리를 달아서 약간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저가 매수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황민혁 전문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에 대한 전략, 중기적인 보유 관점을 권하고 있습니다. 집중 골든타임 2부 잠시 후 이어집니다.